잠깐, 이 배우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 나의 귀신님에서 사고로 꿈을 접은 발레리나의 동생, 철인 왕후에서 현대남자가 빙의된 조선 왕비, 나의 해리에게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는 두자, 그리고 레이디 두아에서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전부 가짜인 여자, 전부 같은 배우예요. 신혜선. 오늘은 이 배우가 어떻게 사라킴이 됐나는지, 그리고 사라킴이라는 캐릭터가 왜 신혜선이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얘기해 볼게요. 신에서는 8살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다고 해요. 근데 현실은 가혹했어요. 오디션 100번 떨어진 선배들 얘기가 부럽다고 했어요. 자기는 서류에서 떨어져서 오디션 기회조차 없었다고요. 면접장에 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 2012년 드라마 학교 2013으로 겨우 데뷔했는데 역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혜선이요. 본명 그대로 캐릭터 설명도 없는 배역이었어요.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데뷔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다. 근데 신에서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소속사도 없이 매니저도 없이 혼자 차 끌고 촬영장 다녔다고 해요. 당시 함께했던 배우 이태환이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혼자였는데도 현장에서 에너지가 넘쳤다. 그게 멋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쌓고 있었어요. 신혜선 커리어를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작품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고교 처세왕에서는 까칠하고 도도한 커리어 우먼, 오 나의 귀신님에서는 사고로 발레 꿈을 접은 주인공 동생, 그녀는 예뻤다에서는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뷰티 어시스턴트,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시청률 35%를 끌어낸 가족 드라마의 중심, 비밀의 숲에서는 억울하게 뇌물수수 누명을 쓴 아버지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초인 검사, 철인 왕후에서는 현대 남자 영혼이 들어간 조성 왕비, 결백에서는 살인 누명 쓴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딸, 웰컴 투 산달리에서는 정상에서 추락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포토그래퍼, 나의 해리에게에서는 1인 2역, 같은 몸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자아를. 이게 전부 같은 배우라는 게 말이 돼요? 한 매체가 신혜선을 이렇게 불렀어요. 볼 때마다 초면인 배우.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외형을 확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헤어나 메이크업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말의 속도와 리듬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단 하나의 사랑에서 발레리나를 연기할 때는 하루 7시간씩 실제로 발레를 연습했어요. 나의 해리에게에서 두 자아를 연기할 때는 외형 장치 하나 없이 목소리와 눈빛만으로 두 사람을 완벽하게 분리해냈어요. 늘 쉽지 않은 쪽을 골랐고 그 어려운 걸 매번 해냈어요. 그럼 이제 사라킴 얘기를 해볼게요. 레이디 두아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사라킴은 처음부터 미스터리예요. 청담동 백화점 앞에서 얼굴이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형사 무경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름이 안 맞아요. 나이가 안 맞아요. 학력이 안 맞아요. 사라킴을 아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진짜 사라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차마다 다른 이름의 다른 사람이 나와요. 백화점에서 목가이로 살던 시절, 김은재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 그리고 부두아 아시아 지사장 사라킴이 되기까지. 사라킴이 만든 브랜드 부두아는 실체 없는 유령 브랜드예요. 유럽 왕실에만 납품하는 상위 0.1% 전용 명품이라고 포장했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통했어요. 최상류층이 줄을 서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면 사라킴이 완벽했거든요. 말투, 태도, 옷차림, 눈빛, 가짜인데 가장 진짜 같은 사람이었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디테일이 모여 신용이 되고 신용이 쌓여 신뢰가 되며 신뢰가 커지면 신앙이 됩니다. 사라킴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집요하게 쌓았고 그 디테일이 결국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인물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어요. 사라킴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하나씩 드러나요. 원래의 자신으로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아주 일찍 너무 확실하게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바꾸고 과거를 바꾸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게 진짜 자신인지조차 모르게 됐을지 몰라요. 이 인물이 무서우면서도 이해가 가는 이유, 미워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사라킴을 연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차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외형 장치 없이 내면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그 각각의 인물이 전부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런데 이거 신혜선이 지난 10년 넘게 해온 것과 정확히 같아요. 고교 처세왕부터 나의 해리에게까지 신혜선은 매 작품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왔어요. 그것도 외형을 바꾸지 않고 내면에서부터요. 사라킴이라는 역할이 요구하는 것들이 신혜선이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과 일치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신혜선의 넷플릭스 첫 주연작이에요.
OTT 첫 도전작으로 고른 게 사라킴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역할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한 패션 매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라킴의 대사가 배우 신혜선 자신의 선언처럼 들린다고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10년 넘게 수많은 얼굴로 살아온 배우. 하지만 그 모든 얼굴 안에서 늘 진짜였던 사람. 레이디 도아를 보면서 사라킴에 빠져들었다면 그건 신혜선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그 역할 하나에 전부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신혜선은 데뷔 초에 이런 목표를 말한 적 있어요. 오래오래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어떤 역할을 해도 어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가 그 목표의 결과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사라킴이랑 겹쳐 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는 배우, 어떤 이름으로도 살 수 있는 인물. 신혜선은 신혜선이라는 이름으로, 사라킴은 사라킴이라는 이름 뒤에 수십 개의 이름으로. 방법은 달랐지만 둘 다 그 안에서 진짜였어요. 신혜선의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